225번. 이렇게 0부터 3 사이, 1부터 13 사이에서 얘가 함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0부터 3 사이, 1부터 13 사이에서. 자, 이 이차함수를 그리면 대칭축이 1이라서 이렇게 생겼겠지. 0부터 3까지를 그리면 함수값이 x가 0부터 3까지만 정의되어 있대. 함수가 정의되는 구간을 정의역이라고 불러. 그래서 0부터 3까지만 그리라는 거야. 그때 얘가 함수가 되려면 y 값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서 y 값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1 이상 13 이하에서 y 값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3에서 제일 크니까 제일 큰 값이 13을 넘어가면 안 되고 제일 작은 값이 1보다 작으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f1이 1이 5로 가고 싶대. 근데 여기에 함수 값이 5가 없어. 그럼 1이 함수 값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그럼 함수의 정의는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돼야만 함수 값인데, 근데 공역 안에 있는 걸 골라서 들어갈 건데 공역 안에 있는 함수 값이 없으면 얘 자체가 화살표를 못 보내. 즉 x가 y 값을 갖지 못하므로 함수가 아닌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끝났어요. 최소값인 a-1이 y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이 함수값이 존재할 거고 제일 큰 a 플러스 3이 13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수값이 존재할 거다 인 거야. 그래서 2부터 10까지 해서 9개 하는 거예요. 틀린 사람 이해돼, 형들아? 함수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일단 함수의 정의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이 돼야 돼. 그리고 함수가 정의되는 x값들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그 x가 고를 수 있는 y값의 범위를 공역이라고 해. 그 중에 x가 골라서 간 아이들을 화살표 받은 아이들만 공역 중에 그를 치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함수가 정의되려면 치역이 공역 안에 들어가야만 해. 함수가 정의될 조건. 그래서 치역이 a-1부터 a 플러스 3까지니까 그게 1하고 13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1번. 자, 함수가 자연수 집합에서 정의됐대요. 소수는 소수로의 함수값을 갖고 그 다음에 소수끼리 곱하면 소수끼리의 합으로 표현이 된대요. 예를 들면 이거야. F2는 2래요. F5도 5래요. 소수니까. 근데 소수 두 개를 곱한 F10은 F2 더하기 F5랑 똑같대요. 그러면 얘는 결국 함수값이 2 더하기 5가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F100은 4 곱하기 25 2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될 테니까 뭐 두 수로 나눈다고 하면 4 더하기 25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두 수로 나눈다고 하면 2 더하기 2라고 할 수 있고 5 더하기 5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얘 소수라서 함수값들이 자기 자신이 되겠네요. 2, 2, 5, 5, 14 이렇게 끝나겠지. 틀린 사람 보시겠다. 배우나 이거 이해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43번. 3번. (1, 2, 3, 4, 5, 6, 7, 8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7개 대차. x에서 x로의 집합이라고 얘기한 건 정역도 x고 공역도 x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 2, 3, 4, 5, 6, 7, 8이 1, 2, 3, 4, 5, 6, 7, 8로 가는 함수인데 이 중에 화살표 받는 친구는 7개래요. 하나가 빠진대요. 그리고 8개를 다 더하면 42고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 중 제일 큰 거랑 작은 거의 차이는 6이래요. 1이랑 8이 동시에 나오면 안 된대요.
그러면 2, 3, 4, 5, 6, 7, 8 이거나 1, 2, 3, 4, 5, 6, 7 밖에 없겠네요. 최대 최소의 차이가 6이려면 그럼 다 더해가지고 42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보시면 얘 화살표 받은 8개를 다 더해서 42가 돼야 되는데 9, 9, 9, 9, 4, 9, 36이야. 이걸 전부 다 더하면 36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더하면 36에서 8 뺐으니까 28이겠지. 그럼 화살표를 누구 하나 더 받아서 7이 2번 간다고 얘기해도 35가 될 거야. 따라서 2, 3, 4, 5, 6, 7, 8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치역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화살표 받은 8개를 전부 다 더했을 때, 즉 여기 있는 숫자 한 숫자 2번 사용해서 8번 더했을 때 42가 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거 그냥 전체 합이 지금 36이므로 뭐 어떤 숫자를 더해야 돼? 36 기준으로 40이 되려면 6 이상의 숫자를 더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1, 2, 3, 4, 5, 6, 7이면 8이 빠지니까 6이랑 해서 14가 더해져야 돼서 안 되고 2, 3, 4, 5, 6, 7, 8일 때가 가능하겠다. 그럼 이게 35니까 42 되려면 얘를 한 번 더 더해줘야겠네. 7이 화살표 2번 받고 얘가 2번 받고 나머지는 한 번씩 받는 이 상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떤 두 원소 A, B에 대해서 같은 함수 값으로 가는 그 Y 값이 무엇인지 물어봤으니까 화살표 2번 받는 새끼가 누군지 물어봤어요. 7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1, 2, 4랑 이거는 이해돼? 1, 2, 3, 4, 5, 6, 7이랑 2, 3, 4, 5, 6, 7, 8밖에 없어요. 최대 최소의 차이가 6인 거. 자, 그 다음에 방금 내가 지운 거 뭔지 아는 사람 58번 맞나요? 58번 전에 나뭐 방금 지운 거 같은데? 57번이었나? 57번? 57번. 자, 가시면 x에서 x 3, 4, 5, 6, 7에서 3, 4, 5, 6, 7로 가는 함수인데 F3 곱하기 F5도 짝수고 F4 곱하기 F6도 짝수고 F5 곱하기 F7도 짝수일 때 3, 7이 제일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홀짝 구분만 하면 되겠네. 3, 5 곱해도 짝수, 적어도 하나는 짝수. 그 다음에 4, 6도 짝수, 4, 6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 5, 7도 짝수, 5, 7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 그러면 F3이랑 F7이 제일 컸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얘네 둘 다 제일 컸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가면 제일 클 텐데 조금 만족시킬 수 있게 해주는지 봅시다. 5가 짝수면 전에 5가 4나 6으로 가면 F3, F5 짝수고 F5, F7 짝수지. 그리고 4, 6이야 뭐 그냥 짝수로 보내주면 될 테니까 1대1이라 했나 이거? 아 1대1이라고 했구나. 1대1 대응이네요. 그래서 그럼 제일 큰 거 76 잡아놓고 합시다. 그러면 5가 그러면 4, 6이 홀수돼서 5가 4로 가줘야 되고 이게 짝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4, 6이 3호로 가게 되니까 홀홀이 돼서 3이랑 7이 7과 6으로 가는 케이스는 안 되네요. 그래서 답이 10인가 보다. 그러면 제일 컸으면 좋겠으니까 3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러면 5가 짝수면 3, 5, 5, 7 전부 다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얘네 둘한테 가면 4, 6도 짝수가 되겠죠. 경우의 수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그래서 곱해서 짝수다.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그리고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x값 하나에 y값 하나 가져야 되고 공역가치역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공역 5개, 치역 5개 똑같은 상황이니 지금처럼 3, 7이 제일 커지려면 3, 7이 큰 함수 값을 가지면 좋겠어서 처음에 6, 7 가지고 먼저 놀았어요. 그러면
5가 반드시 짝수여야 돼서 남는 짝수 하나를 5가 차지해버리면 4, 6이 모두 홀수가 되니까 그래서 6, 7이 제일 큰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 7 봤더니 5, 7은 되네요. 그래서 답은 12 이렇게 58번 2와 3의 차이와 4와 1의 차이가 F5랑 똑같대요. 그리고 1, 2, 4 크기 순서대로 (1, 2, 4는) 크기가 정해져 있대요. 자, F2랑 F3을 빼면 F5랑 똑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2는 3보다 커야겠네요. 왜냐면 F5는 1, 2, 3, 4, 5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 다음에 4에서 1 빼면 4가 1보다 크다는 건 이미 알고 있네요. 이게 지금 F5가 돼야 된대요. 얘는 둘 다 모두 F5가 돼야 된대요. 네? 그러면 두 수의 차이가 똑같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차이가 3이고 차이가 1, 2, 3, 4까지 나올 수 있어. 1, 2, 3, 1, 2, 1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차이가 똑같아지려면 당연히 4인 경우는 안 되겠고 둘의 차이가 4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4인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3인 경우나 2인 경우나 1인 경우를 봐야 되겠네. 3인 경우는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가운데가 3 요렇게 되면 되고 2인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2가 남아야 되는데 남는 새끼가 5로 가겠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2인 경우가 될 수 있는 건 2는 제외하고 남는 숫자로 2 차이를 2 만들어줘야 되는데 둘 다 불가능하네요. 1인 경우도 가능하겠다. 요렇게 잡으면 1인 경우도 가능하겠다. 그러면 차이가 1인 경우와 3인 경우만 살필게요. 차이가 1인 경우는 F5가 무조건 1로 가야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1, 2, 3, 4가 1, 2, 4가 크기가 정해졌다고 얘기했으니까 2랑 3 지금 어떻게 가야 되냐면 짝짓기가 요렇게랑 요렇게가 짝을 지어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2, 3이 4, 5로 가면 1, 4가 2, 3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2에서 3을 뺀 거니까 요렇게 가야 돼요. 이러면 뭐에 모순이 생기냐면 F1이 제일 작다 했는데 거기에 모순이 생겨서 1이 2가 4보다 작다고 했는데 2가 4보다 작다고 했는데 1이 제일 작은 건 맞춰줬으나 2랑 4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4의 크기가 더 작아지네요. 그래서 1인 경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함수에서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서 되는 케이스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것도 약간 경우의 수 같은 느낌인데 얘가 얘한테 간다면 그리고 명제에서도 이런 문제 나와줘. 얘가 참이면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인 거 볼 거냐면 3인 거 볼 겁니다. 3인 거. F5가 3인 거. 그러면 1은 제일 작은 숫자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1로 가고 그 다음에 4는 4로 가야겠네요. 그 다음에 2가 5로 가고 이것도 안 되네. 2가 5로 가고 3이 2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1, 2, 4 2가 5로 가야 되니까 이것도 안 되죠. 그럼 1인 거 다시 봐야 되나? (5가) 1인 거 1, 2, 4 1, 2, 3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1이 아니죠. 2
1이 2로 가고 4가 3으로 가고 그 다음에 2가 F2 빼기 F3 2가 5로 가고 3이 4로 가야 돼서 반대면 2가 3으로 가고 3이 2로 가면 1이 4가 5로 가고 5가 1이 4로 가요. 이것도 아웃. 1도 안 되고 3도 안 돼. 2야? 2가 돼? 2면 나머지 둘들의 차이가 2가 될 수가 없는데 3이면 4인만 당연히 안 되고 3이면 1, 4, 2, 5인데 1, 4, 2, 5. 아, 3이 맞구나. 1, 4, 2, 5. 3이 맞네요. 왜 적어놨지? 자, 5가 3으로 이렇게 가면 자, 4에서 1 빼면 3 돼야 되니까 1이 제일 작은 숫자여야 돼서 이걸 세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자, 1이 여기로 가고 4가 여기로 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2에서 3 빼면 2에서 3 빼면 또 3 돼야 되니까 2가 4로 가고 3이 1로 가면 이렇게 하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되네요. 이렇게. 일단 그래서 둘둘의 차이가 나머지 빈 함수값이랑 서로 똑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될 수 있는 거 1이 F오고 2, 3, 4, 5일 때랑 3이 F오고 1, 4, 2, 5 이렇게 짝지어질 때랑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고 대신 1이 요거면 F1이 1, 2, 4 중에 제일 작은 숫자라고 했으니까 3으로 가는 건 안 되고 2로 가셔야 돼서 2, 3, 그 다음에 5, 4 이렇게 돼서 2와 4의 순서가 바뀌어서 아웃. 그 다음에 얘가 3으로 가면 1이 1로 가면 4가 4로 가고 2가 5로 가야 되니까 아웃. 1이 2로 가면 4가 5로 가고 2가 4로 가고 3이 1로 가면 되니까 이게 지금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케이스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69번, 63, 4. 자,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절대값 함수는 뒤에 뭐 대수나 미적분원 가면 특히 많이 나오는데 보자마자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a 플러스 1x 빼기 a 빼기 2 그리고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자, 얘가 두 개의 조건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랑 세 개의 조건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랑 제한된 범위로 나누어져 있을 때랑 1대1 대응 문제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1대1 대응이 여기 지금 함수 파트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1대1 대응의 정의는 어떻게 했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결정이 되고 이거 대우 써서도 문제에서 조건으로 많이 줘요. 요 새끼의 대우인 1대1 대응이랑 자, 요 뜻까지는 그냥 1대1 함수라는 뜻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1대1 대응이 되는 게 아니에요. 1대1 함수 면서 교집합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자, 치역은 이렇게 씁니다. y가 공역이고 f 라지 x가 치역이에요. f라는 함수에 x 정역을 넣어서 나오는 함수가 이렇게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그러면 1대1 대응의 패턴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전체에서 전체로 갈 때
두 범위로 나누는 경우와 세 범위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범위로 나누는 경우와 세 범위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영우야,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 이건 시험에 무조건 나와서 이거 정리가 잘 돼야 함수 쪽 일단 큰 거 하나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두 범위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실수 전체에서 자 A 기준으로 두 범위 먼저 갈게요. A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지금처럼. 지금은 1이잖아. 자, 요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함수가 나눠집니다. 해서 두 범위로 이렇게 나눠놔요. 그럼 일단 1대1이려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1대1입니까? y값 하나에 x값이 두 개 대응되니까 1대1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이쪽이 증가해야 됩니다. 증가하거나 이쪽이 감소하거나, 즉 증가하다 감소하면 안 되고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얘가 증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내려오면 1대1이 안 될 거니까 올라가야 되고요. 함수 값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와야 되니까 가운데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생각보다 쉬워요. 두 범위일 때는 증가, 왼쪽 증가하면 오른쪽도 증가, 증가면 증가, 그 다음에 감소면 감소, 대신 가운데에서 만난다. 그래야 y값이 실수 전체가 다 나올 테니까. 꺾이면 안 되고요. 안 만나도 안 된다고요. 여기에 y값이 없어서. 그래서 두 범위는 되게 쉽습니다.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절대값이라서 어차피 0되거든요. 1 집어넣, 아니 똑같거든요. 1 집어넣으면 둘 다 마이너스 1 돼서 여기다 1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다 1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 나와서 이미 같다라는 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기울기끼리 곱하면 뭐가 된다? 0보다 부호가 똑같아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1, a 빼기 1, 마이너스 곱하면 0보다 작다로 바뀌고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패턴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1대1 대응의 함수가 되려면 두 범위일 땐 왼쪽 오른쪽을 나눠 가지고 왼쪽이 증가하면 오른쪽도 증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왼쪽이 감소하면 오른쪽도 감소해야 된다. 그리고 가운데서 반드시 만나줘야 된다. 이게 두 범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 문제는 세 범위로 많이 나오는데, 세 범위로 나와요. 자, 세 범위로 나왔을 때 시험 문제에 더 많이 나오는 패턴은 어떤 거냐면, 일단 얘도 두 범위와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왼쪽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증가하고요. 여기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셋이 이렇게 만나면서 계속 증가만 하면 1대1 대응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 시험엔 요게 많이 나와요. 이거 1대1 대응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1대1 대응일까요? 아닐까요? x값 하나에 y값 하나 있는 거 맞아요? 두 개씩 없죠? 이거 이렇게 y축으로 그으면 한 번씩밖에 안 만나요? 그리고 모두 다 만나고, 그 다음에 이거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이거 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y값 전부 다 그리면 한 번씩은 무조건 만납니까? 요렇게.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세 범위. 두 범위는 쉬워서 시험에 좀 잘 안 내는 편입니다. 차라리 제한된 범위를 줘가지고 시험에 내기는 해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두 범위로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쉽잖아요. 그냥 곱해서 0보다 크다. 증가하면 증가, 감소면 감소. 그리고 가운데서 만난다. 딱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세 범위는 반드시 증가, 감소 아니어도 됩니다. 대신 왼쪽 오른쪽은 똑같아야 될 거예요. 여기서 감소하면 여기서도 감소해야 됩니다. 가운데 빼고 여기는 이렇게 똑같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얘가 감소하게 된다면 얘 또한 1대1 대응이 될 텐데,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 내는 건 1대1 대응의 정의가 그래프가 끊기면 안 된다는 게 없어요. 그런 정의는 없어요. 1대1 대응은 단순히 x값 하나에 y값 하나고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내면 이제 애들이 되게 싫어해서 생각을 잘 못해서 어려워해서 그래서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 전체일 때 두 가지 케이스를 찾았으면 이건 지금 실수 전체에서 전체로 가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제한된 범위에서 1대1 대응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y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패턴이 있고 x가 a하고 b 사이고 y가 m하고 m 사이고 이렇게 양쪽 다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고 양쪽 다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고 한쪽만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래프가 x는 a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생긴대요. y는 b 기준으로 위쪽에서만 함수값을 갖는데요.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올라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x가 a에서부터 b까지 y가 m부터 m까지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그래프가 여기서도 이 안에서 만약에 세 개로 가릴 수도 있고 세 개로 가르지 않고 그냥 한 함수가 여기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끝나거나 또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끝나면 됩니다. 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내가 경계를 나누어 준 구간 안에서 y값이 모두 존재해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된 범위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요런 경우함수 플러스 제한된 범위로도 많이 됩니다. 요렇게 생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63번은 어느 패턴? 요 패턴. 그냥 왼쪽으로 좀 나눠가지고 실수 전체니까 얘가 올라오면 가운데서 만나고 얘도 올라와야 된다. 반대로 내려오면 내려와야 된다. 따라서 기울기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된다. 하고 끝내면 되고 64번은 자 64번은 0부터 4까지 제한했고 두 개로 나눴죠. 두 개로 나눴으면 가운데서 만나야 되고 두 개로 나눴으면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가운데서 안 만나도 되겠다. 자 보시면 일단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제한된 범위를 양쪽 다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면 박스로 여기를 0, x에서 x로의 함수 0,0 여기를 4,4라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딱 이 박스 안에서만 나오는 함수입니다. x도 0부터 4까지고 y도 0부터 4까지고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이 박스를 꽉 채우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3하고 4 사이는 알려줬습니다. 뭐라고 알려줬습니까? 3일 때 0이고요 4일 때 1이라는 걸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렇게. 그럼 0부터 1까지는 더 이상 함수값이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지우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0부터 3까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얘가 1대1 대응이 되겠습니까? 지금 남는 부분 채워주세요. x 0부터 3까지 남았고 y 1부터 4까지 남았어. 이 부분을 채워야 되잖아. 어디서 어디? 4에서 4가 뭐예요? 3 0,4에서 3,1로 오는 케이스 아니면 0,1에서 조심 봐봐 등호 때문에 답이 달라진다. 0에 등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에 아마 하게 될 거야. 이렇게. 근데 빨간 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y는 1이 빨간색이랑은 두 번 만나니까. 그리고 4는 함수값이 없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와야 되고 한 번씩만 나와야 되는데 빨간 그래프처럼 생기면 1이 두 번 나오게 됩니다. 0,1, 4,1이라서. 그래서 얘는 안 되니까. 그리고 박스를 채웠을 때 남는 부분 끝에서 끝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이해가 됩니까? 1대1 대응이면? 1대1 대응이면 무조건 그 양 끝점에서 끝점으로 가야만 모두 빠짐없이 하나씩 나오겠구나라는 아이디어가 일단 중요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갈지만 고민하시면 되는데 등호의 위치 때문에 이거 등호 바꾸에 따라서 이게 얘가 답이 되고 얘가 답이 안 되고 할 수 있어요. 등호가 어디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문제 끝났네요. 0에서의 함수값 4니까 b는 4, 3에서의 함수값 1이어야 되니까 9a 플러스 4는 1, a는 마이너스 3분의 1. 따라서 f1 값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 3분의 11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선생님 69번. 자, 이것도 범위가 재현되어 있네요. 박스 그립시다. 1, 마일, 2, 마일, 1, 4, 2, 4 이렇게 되겠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y는 a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래. 문제 끝났네요.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는 함수여야겠죠. a, b 찾아주시면 문제가 끝나죠. 69번 틀리신 분 이해되냐? 선생님 이거 1대1 대응 좀 이해돼? 진짜 돼? 진짜 중요하다. 이거 시험에 그냥 무조건 나온다. 함수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1대1 대응이에요. 자, 70번. 얘도 범위를 제한해놨네. x는 마3부터 5까지, y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E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인데요. EX 플러스 B면 올라가는 함수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마3,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B가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5 플러스 A가 5,2, 5 집어넣으면 10 플러스 B가 A가 된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75번. 75, 76. 자, 정의역이 1하고 6 사이라고 했네요. 공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네요. 정의역은 일단 알려줬어요. 1하고 6 사이라고. 공역은 어디랑 어디 사이인지 모르니까 일단 알파하고 베타 사이라고 할게요. 여기 공역. 알파 베타는 23이다.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을 구했더니 1하고 6 사이랑 알파하고 베타 사이의 교집합을 구했더니 3부터 B 사이래요. 이게 3이라는 거 보입니까? 그럼 나머지 그냥 8이겠네요. 그래야 3하고 6 사이 되는 거 맞죠? 아, 3하고 B 사이라고 했으니까 B는 6이 되겠네요. A는 두분의 합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고, AB는 찾았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고 했고 증가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래서 함수 구해주면 되겠죠. 얘네들 지나가는 함수 5분의 5, y는 x 플러스 2네요. 이렇게 해서 f1이랑 f6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1275번. 현준아 이거 정리 좀 됩니까? 요번에도 이거 정리될 거예요. 1276번. 얘는 야 차라리 이렇게 박스가 쉽다. 애들 보통 풀려보면 이 박스를 좀 더 쉬워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쉬워. 이거보다 크다, 이거보다 크다를 오히려 좀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1276번이 그렇잖아요. x가 a보다 크거나 나왔고 y가 b보다 크거나 나왔대요. 이게 a고 이게 b요. 그럼 당연히 이게 경함수가 아니고 한함수를 그렸을 때 여기서 1대1 대응해야 된대요. 여기서 1대1 대응해야 된대요. 그럼 스타트를 어디서 해?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야 해. 이거 같아요. 여기 아무리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내려오더라도 얘 한없이 내려갈 거니까 안 돼. A 이상에서는 끝까지 계속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야 돼. 그때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두 가지인데 이 참수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이참수가 있잖아. 자, 이렇게 이참수가 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야? A가 2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A가 2보다 왼쪽에 있게 되면 그래프가 내려갔다 올라오게 된다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차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윤우야. 윤우. 지금 좀 차려봐. 중요한 거 한다니까. 그냥 계속 봐.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이차함수는 축 기준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만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걸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걸리면 안 돼요. 축에 걸려버리면 망해요. 이렇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출발하면 되겠죠. 여기 지나가면 돼요. A, B가 이런 점이면 돼요. 그래서 집어넣어 주시면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이 B가 됩니다. 이거 너네 중간고사 때 1학기 중간고사 때 요함수의 최대값 구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관계식 주는 문제 풀었었는 투변수 함수죠. 변수 하나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B 자리에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2차 함수죠. 근데 제한된 범위가 있죠.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에 무슨 값 구해라?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a를 더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빼기 3이 되고 이게 지금 a 빼기 b입니다. 근데 a가 어디 그리라고 했냐면 2 이상 그리라고 했어요. 2 이상. 그러면 요 함수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2 이상이면 2분의 5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네, 지금 마이너스 4분의 25 2분의 25 4분의 25 빼기 3 4분의 12 4분의 13 4분의 13 맞나 보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야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는 상수함수요. 넣는 대로 나오는 함수가 넣는 거 그대로 나오는 함수가 상등함수고 상수함수는 뭘 쳐넣어도 똑같이 들어가는 게 상수함수라고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단일함수는 쉬워서 문제로 안 나오는데 정의가 훨씬 중요하다. 원래는 실수 전체에서의 항등함수는 y는 x고 실수 전체에서의 상수함수는 y는 k야. 그런데 정의역을 제한하면 얘가 특이한 함수더라도 예를 들어 y는 절대값 x라는 함수더라도 나 이거 항등함수 만들 수 있다. 왜? 함수값을
야 정의역이 0이랑 1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0 넣으면 6 나오는 함수 맞아 이거? 1 넣으면 1 나오는 함수 맞아? 맞지? 그럼 항등함수가 뭐였어? 넣으면 넣은 그 값 그대로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내신에 많이 나와요. 항등함수가 되게 혹은 상수함수가 되게 x를 정해봐 이렇게. 그럼 항등함수랑 상수함수의 뜻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항등함수 넣는 대로 나오는 함수. 그래서 선생님은 함수는 이렇게 어떤 규칙을 갖게 해주는 바구니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a를 집어넣으면 a가 이렇게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상수함수는 뭘 넣더라도 다 똑같은 게 나오면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면 야 fx가 y는 절대값 fx일 때 뭘 넣어도 다 k로 나오는 함수가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나온다고요. 야 이거 상수함수 되게 해주는 정의역 원소 2개짜리 구해보래. 그럼 얘를 여러 개 있는데 하나 불러봐. 상수함수 되게 해주는 정의역 2개짜리. 정의역이 뭐랑 뭐면 상수함수 되겠어? 마일이랑 1이면 상수함수 되겠지. 마이랑 2여도 상수함수 되겠지. 그래가지고 뭐 전체 집합을 뭐 -10부터 10까지로 이렇게 제한해 놓고서 얘 상수함수 되게 해주는 원소 2개짜리 집합이 몇 개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자, 요 새끼 항등함수 됐으면 좋겠대. 뭐요? 그런 정신머리로 영상 꼭 봐라. 여기는 개념만 좀 잘 잡히면 되게 쉬운데 개념이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얘도 종호야, 이게 항등함수 되게 해주는 정역의 개수 구해봐. 공집합을 제외하고 몇 개에게 항등함수 되게 하는 정역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낼 거야. 몇 개에게 뭐 집어넣으면 넣는 대로 나와요. 그 숫자 먼저 찾아봐라. 마일 또 1, 0 이렇게 3개지. 그럼 정역은 이 3개 가지고 집합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럼 몇 개야? 7개. 공집합 제외해야 되니까 7개. 이런 식이야. 근데 정역이 1이면 0이면 마일이면 0일이면 마일 0이면 마일 1이면 마일 0 1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항등함수가 된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86번 보시면 86번 혹시 이 페이지에 86번 말고 다른 거 질문 또 없나요? 86만 하면 됩니까? 자, 항등함수래. 정의역이 ABC일 때 항등함수래. 그러면 x에 뭐 집어넣으면 마삼 나옵니까? 마삼 집어넣었을 때 마삼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넣는 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a를 집어넣으면 항상 뭐가 나옵니까? 마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삼 집어넣었을 때 마삼 나오면 항등함수죠. 여기에 b를 집어넣었을 때 b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넘기고 넘겨주면 b가 1이면 1 넣으면 1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c를 넣었을 때 c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c를 넣었을 때 c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c는 5가 되겠죠? 문제 끝. 이렇게. 이게 항등함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
자, 요거는 xy에다가 적당한 값들을 집어넣어서 함수 값들을 찾는 거라서 원래 적당하게 집어넣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적당하게 집어넣는 게 제일 어려워서 몇 개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유명한 함수 관계식은 무슨 함수가 이걸 만족시킨다라는 걸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쉽게 풀 수 있거든요. F 첫 번째 특별한 함수 관계식. 함수가 뭔지 알아버리면 문제를 훨씬 깔끔하게 풀 수 있어요. 일단 내가 왜 이렇게 풀자고 얘기하는 거냐면 정석은 이거야.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뭘 찾아내라고 했냐면 F3이 2 있고 F 마3이 얼마인지를 찾아내래. 요렇게. 그럼 3이 얼마인지 알려줬으니까 3을 넣으면 마3이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마3을 이렇게 넣을 거야. 그럼 F0은 F3 더하기 F 마3을 만족시켜. 이렇게. 근데 F0이 얼마인지 그럼 알아야 답을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XY에 0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F0은 2F0이 돼서 하나 넘어오시면 F0은 0이 될 거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건데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 주어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적당하게 연결시켜가지고 관계식으로 함수값을 찾아내는 거야, 현서야. 근데 이게 별로라고. 이렇게 푸는 게 어렵다고. 문제가 되게 빡세지는 문제들이 많거든. 그래서 얘 보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더 편해. fx 플러스 fy가 fx 더하기 fy를 만족시킨다고 얘기하면 얘를 fx를 뭐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좋으냐면 mx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좋아. 원점 지나가는 직선. 야, mx랑 mi랑 더하면 m 가로 열고 x 플러스 y 맞죠? 이렇게 성립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 선생님 이렇게 풀면 더 쉽다고. f3이 2라며 그럼 y는 3분의 2x야. 그럼 마3 집어넣으면 마2에서 끝. 이렇게 푸는 게 더 쉽다고. 이거 유명한 관계식이거든요. 그래서 얘 보이면 fx가 mx다라는 걸 그냥 바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개 더 있는데 fx 플러스 y가 fx 곱하기 fy랑 똑같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그러면 fx를 지수함수라고 잡아. 야, a의 x제곱이랑 a의 y제곱이랑 곱하면 a의 x 플러스 y 되는 거 맞죠? 이것도 지수함수라고 자꾸 푸는 게 훨씬 쉬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fxy. 얘가 fx 더하기 fy랑 똑같다고 하면 더하면 곱할 거래. 그럼 로그겠죠. fx를 로그 ax라고 자꾸 쓰면 편해요. 요 세 식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식이라서 이 식들이 나오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 이 식들이 나오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 1292번, 1290번, 91번은 이렇게 풀면 되고, 이제 이 식이 아닌 식들이 나오면 93, 94, 95, 96. 야, 근데 왜 여기 질문이 없냐? 이거 싫었냐? 이거 없었냐? 3, 4, 5를 어려울 텐데. 93번 해줄게. 숙제 왜 물어보냐? 알고 있어. 나무 바로 가. 꺼져. 바로 가, 왜? 왜 안 물어보냐? 93번, 96번 할게요. 그래서 9091, 92는 그냥 이거 외워서 풀면 쉬워. 함수 관계식. 그래서 1290은 y는 3분의 2x구만 하고 풀면 되고, 1291은 y는 3x구만 하고 풀면 되고, 1292는 1 넣으면 3 나온대요. 3의 x제곱이구만 하고 풀면 돼요. 그러면 이거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90, 91, 92. 근데 이제 93부터는 이제 요식이 아니니까, 요식이 아닐 때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적당하게 변형시키고 대입하고 요지를 해야 되는데, 자, 1293번 F99를 구하래. 근데 문제에서 F10n 더하기 K는 Fn 더하기 K랑 똑같다고 줬어요. 그리고 N이랑 K는 뭐?
n이랑 k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냐면 n은 0 이상이 정수라고 했고 k는 0부터 9까지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지훈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0 곱하기 9 더하기 9 이렇게 쓸 수 있어요. 99는 문제에서 이걸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쓴 거야. 이해돼? 그럼 이걸 이렇게 바꾸래요. F9 더하기 9라고. 이해돼? 그럼 F9는 F10 곱하기 0 더하기 9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F0 더하기 9가 되겠죠? F0이 얼마래요 문제에서? 0이래요. 그래서 답은 1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실은 무슨 뜻이냐면 자릿수의 합을 구하라는 함수입니다. 이게 자릿수의 합을 구하라는 함수. 야 999면 9 바깥으로 꺼내고 99로 찍겠죠? 또 9 바깥으로 꺼내고 9로 남기겠죠? 그럼 9는 다시 9 되겠죠? 789면 780 더하기 9니까 9 바깥으로 나가고 78 쓰면 되겠죠? 70 곱하기 8이니까 8 바깥으로 나가고 7 쓰면 되겠죠? F7은 7이겠죠? 그래서 이게 자릿수의 합을 뜻하는 함수식입니다. 이게 자릿수의 총합을 뜻하는 각 자리 숫자의 총합을 뜻하는 함수식인데 근데 외우지 마시고 어차피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여기다가 실제로 0, 1, 2, 3, 4, 5, 6, 7, 8, 9까지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숫자는 9에다가 9를 곱해서 나오는 숫자니까 F9 더하기 9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새롭게 정의한 함수들 규칙성 찾기예요. 1296번 보시면 fx 플러스 y fx 플러스 fy 이거 미분해가지고 f랑 x 구해서 fx 구하면 쉽게 하겠는데 자 요거 F형이 마이너스 2 0 집어넣어 보세요. 0은 0 더하기 0 플러스 2 그럼 이렇게 없어지니까 F형은 마이너스 2다. 참 XY에 0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랑 마이너스 X를 더한 것은 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FX랑 F 마이너스 X 더한 게 나오겠죠. Y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그럼 이게 0이니까 기억해서 마이너스 2라는 거 찾아놨어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면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f1이 2면 그러면 f2는 6이네요. 그 다음에 둘 이렇게 집어넣으면 F4는 12, 14네요.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F8은 14, 28, 30이네요. 이렇게 해서 답이 30이다 라는 걸 넣어서 찾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쌤이 하나 알려줄 테니까 한번 봐볼래요?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나 이거 fx를 한번 찾아드릴게요. 이거 fx를 찾아드릴게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기본 문제냐면 미적분 1에서 나오는 기본 문제거든요. 관계식 줬을 때 프라임 x 구하는 거. 그래서 얘를 y만 문자라고 생각하고 미분을 할 겁니다. y만 문자라고 생각하고 미분을 할 거야. 그러면 f 프라임 x 플러스 y하고 이 새끼 안에 있는 걸 미분해서 1이 되고 얘는 숫자니까 미분을 하면 0이 되고 얘는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미분하면 0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y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fx는 f 프라임 0 곱하기 x 더하기 c라는 걸 알 수 있는데 f0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fx는 요거고 f-x는 요거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 된다는 걸 찾아낼 수 있고요. f1이 2라면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2 나온다면 그럼 얘가 4겠네요. 그럼 8 집어넣으면 30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미적분원이 기억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풀면 더 빠를 것 같아요. 편미분이었는데 편미. y만 변수라고 생각하고 미분하고 f'x를 구하기 위해서 y 자리에 편안하게 대입한다. y 자리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한다. 그래서 f'x가 상수가 이렇게 나오면 원래 함수는 1차 함수다. 그래서 kx 플러스 c. 근데 c는 f형 이용해서 구하고 다른 조건 주면 그걸로 k 값 구해서 함수 값 구해버리면 되고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노가다하기 싫으면. 자, 그 다음에 1301번. 자,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이건 경우의수에서도 봤었고, 중복순열에서도 봤었고, 두 가지 방법으로 1357, 246. 자,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 중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럼 3의 4승 마이너스 첫 번째 풀이 3의 4승 편하게 가는데 몰빵하는 거 제외해야 되고요. 두 군데로 가는 거 제외해야 되고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었고 아니면 4개를 둘 하나하나로 분할해가지고 3팩 해도 되고요. 저 4개를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3팩 3개를 3개랑 매치시킨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건 진짜 많이 봤는데 1301번 틀린 사람 야씨 경우의 수에서도 나왔었고 이거 서로 다른 네 사람한테 서로 다른 꽃 세 송이 서로 다른 세 사람한테 서로 다른 꽃 네 송이 못 받는 사람 없게 주는 방법의 수. 오케이? 그리고 중복순열에서도 다시 또 배웠고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07번 1307번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함수의 개수 구하기. 얘가 얘한테 간대요. 근데 요걸 만족해야 된대요. 자, x에 0 집어넣으면 f형은 f형이다. 이건 f형이 뭐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1 집어넣으면 f는 f1이랑 같아야 된다. 2 집어넣으면 f는 f2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0은 뭐여도 상관없으니까 갈 수 있는 곳이 5가지. 그 다음에 1이 갈 수 있는 곳 몇 가지? 1대1이라는 말 없습니다. 5가지. 대신 마이는 1이 가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똑같아야 되니까 1가지. 얘 5가지, 얘 1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 5. 이게 15. 틀린 사람. 이해 더 되시나? 네. 이거 부르냐? 네. 이거 부른 거 아닌가? 근데 이거 맞았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09번 1309번 1316번. 자, 9번 보시면 1, 2, 3, 4가 1, 2, 3, 4, 5, 6으로 가는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가조건은 1대1 함수라는 뜻입니다. 나조건은 저 x값이랑 y값이랑 화살표 받은 새끼랑 화살표 준 새끼랑 더해서 짝수라고 했으니까 1은 홀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더해서 짝수 되겠죠. 2는 짝수로 가야 되고 홀수로 가야 되고 짝수로 가야 된다. 요 얘기하는 겁니다. 끝. 1 갈 수 있는 게 1, 3, 5 세 가지.
3 갈 수 있는 건 두 가지. 1대1이라고 했으니까 2 갈 수 있는 거 세 가지, 4 갈 수 있는 건 두 가지. 그래서 36가지에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1309번 틀린 분. 호준아 EF냐? 가연아 A 더하기 FA가 짝수라는 말이 홀수인 정의역은 홀수에 가서 고쳐야 되고 짝수인 정의역은 짝수에 가서 고쳐야 된다. 이거 뜻인 거 이해해? 그리고 가족간이 1대1인 건 알아요? 이렇게. 16번 1대1이고 2, 3, 4만 증가해야 되는데 2, 3, 4는 순서가 결정돼 있대. 그냥 뽑기만 하면 되겠네요. 1, 2, 3, 4, 5가 1, 2, 3, 4, 5로 가는 함수인데 자 1대1이라고 했고 2, 3, 4는 순서가 결정돼 있대. 2, 3, 4 먼저 고릅시다. 5C3 이렇게 3개 고르기만 하면 저절로 정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2패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지. 제한된 조건이 있는 걸 먼저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 편하게 가도 되는 건 나중에 결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 응? 답이 거기에요. 15 아니 16 1316번인데? 저기 15 15라고 있었어? 1316번이에요. 그렇게 해주세요. 33. 개 먼저 가고 남는 세 자리에 순서대로 넣는다. 그것도 괜찮아요.